불안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명상법. 여기 책의 띠지가 제가 빼놨는데요. 여기 띠지입니다. 띠지에 보면은 마음챙김으로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불안과 씨름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밑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 심리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지금까지 출판된 마음챙김 및 불안 관련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침을 제시하는 주옥 같은 안내서라는 이렇게 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표지는 노란색이고요. 노란색에 요 창문이 있고, 이 창문에 보면은 아이인가요? 아무튼 사람인가? 아이인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좀 잘 보면은 너무 좀 표지가, 좀 너무 신경을 좀 안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불안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부제도 띱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전 M. 오실로 그리고 리자베스 로머라는 두 심리학자인데요. 이 책의 뒤쪽 날개의 저자들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전 M. 오실로 박사는 보스턴 서퍽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임상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다. 리자베스 로머 박사 역시 남편과 보스턴에 살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마음챙김, 불안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글을 광범위하게 발표하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안장애에 관한 연구와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은 심리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마음챙김과 수용에 기초한 행동치료의 실제를 공동으로 저술하기도 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이 책의 바탕을 이루는 불안장애 치료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해 왔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챙김 혹은 임상이나 상담 이런 심리치료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저자 소개만으로도 좀 눈치를 채셨겠듯이 이 두 저자는 ACT, 수용과 전념치료라는 그 이론에 근거해서 특히 이제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또 실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챙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중독 분야에서는 사실 마음챙김의 효과성이 너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좀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마음챙김은 어떤 관계보다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를 좀 외면하게 하는 한 가지 좀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제가 출판사에서 이제 기증받았을 때 사실은 가장 손이 가지 않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챙김이라는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책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뒤에 딱 마지막 요게 페이지인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책도 너무 두껍고 그리고 주제도 막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책 표지가 예쁜 것도 아니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안 읽은 거죠. 틈틈이 읽는다고 했지만 잘 읽지 않았고 이제 겨우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읽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마음챙김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좀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읽진 않았던 거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챙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ACT 관련해서 좀 대중서 혹은 전공서 이 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책을 원하신다면 이 책은 좀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1장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 들여다보기. 그래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2번 불안에 사로잡히는 과정 이해하기. 우리가 어떻게 불안에 사로잡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불안과의 관계 개선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제시해주면서 그 다음 4장에서는 이미 아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마음챙김의 출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5장에서는 일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챙김의 발전, 6장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친구되기, 이 책의 저자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과 전념에 근거한 마음챙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임, 인정, 수용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진흙투성이가 된 감정을 마음챙김으로 깨끗하게, 8장 내적 경험을 조절하는 것의 매력과 대가, 9장 받아들임과 자발성, 유연성은 높게, 그리고 가능성은 넓게. 자, 그 다음 10장 내 삶의 가치를 따라 변화를 향한 출발선에 서기. 이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11장 하나의 가르침으로 자신과 약속 맺기. 12장 자기 연민의 어려움 극복하기. 13장 멀고 험한 마음챙김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가기. 수용과 전념 치료를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책이라는 것을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래 그렇지라고 했던 여러 부분들 중에 몇 부분만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1장에서는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안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불안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현재에 직면한 위협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면 불안감은요, 앞으로 다가올 위협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두려움의 신체 반응은 공포에 휩싸이는 거고요. 불안의 신체 반응은 만성적인 긴장 및 흥분 상태다. 그래서 두려움의 기능은 위험으로부터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불안감의 목표는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두려움은 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당장의 것이라면은 불안은 좀 만성적이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스스로를 너무 이제 좀 올가매고 있다, 좀 너무 자기에게 엄격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여기 보시면 자기 비판적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를 옥죄고 얽맨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좀 바람직한 그런 풍토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거 보면서 그래 그런가 싶은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통해 짜증내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불안장애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짜증이나 걱정 자체가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장애는 불안감이나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메타감정, 메타인지인데요. 자신의 불안한 마음, 자신의 짜증내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그게 불안장애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나 사람들은 짜증내거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망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책 가운데서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워낙 두껍고 많은 이야기들을 좀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읽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뽑았던 구절 말고도 아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챙김을 크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챙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감정을 회피하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좀 쓰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심한 논쟁을 벌인 다음 명상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45분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신이 보인 반응을 자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듬어 안으며 이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당연하지. 이분이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소통하고 어떻게 그런 감정들에 대한 걸 나눌지는 물론 이 책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명상. 동양의 명상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마음챙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입증 배경을 가지고 다시 전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 한국에서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마음챙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은 좀 너무 자세한 설명, 너무 좀 광범위한 접근에 좀 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석사 과정 재학생들이나 마음챙김에 대한 책을 좀 여러 권 읽으셨던 분들이 읽으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명상법이었습니다.